그러면 자, 다시 한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할 때, 자,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일단,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저는 일단 이렇게 성부터 좀 만들어 놓고 합니다. 일단. 그래야지 작업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이다. 네, 말씀하세요. 아, 아니신가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그냥 여기서 B의 2번지에서 지금 여기 보면 B의 2번지에서 J의 12번지까지 이게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B의 2번지에서 여기다 클릭을 하고요. 자, J의 옆으로 가면 J가 있겠죠. 잠깐만요. 내려오고 자, B의 2번지에서 J의 2번지부터 J의 12번지까지 이렇게 해놓고 상단에 홈에 글꼴 그룹에 이 옆에 보면은 화면을 크게 해드릴게요. 자, 글꼴 그룹에 테두리 부분 보이시죠? 여기 아래쪽 테두리라고 나와 있는 거 여기서 모든 테두리를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저는 편리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닫고 제가 자료를 여기다가 입력해 놓은 게 있어요. B의 2번지에서 J의 12번지까지 하고 이렇게 모든 테두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자료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자, 이런 식으로. 자, 주문 일자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제가 B의 2번지라고 하면 자, 입력할 때 어떻게 해요? 아무 상관없이 자료만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주문 일자 입력하고 만약에 행 단위로 입력을 한다면 엔터 치면서 입력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하시려면 방향키나 또는 마우스를 클릭하는데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입력하는 게 어떤 거예요? 방향키로 여기 가시는 게 낫죠. 방향키로 이렇게 그쵸? 화살표 키로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왼쪽에 탭키가 있죠. 탭 얘를 이렇게 하면서 입력을 하시거나 어떤 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주문 식품 입력합니다. 자, 위에처럼 얘처럼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입력하는 방법을 밑에다가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자, 주문 식품 옆으로 가서 용도 자, 얘는 한 셀에 두 줄이 입력이 됐죠. 그러니까 한 셀에 한 줄 이상 입력할 때는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Alt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칩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주문 수량 하고 엔터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엔터를 하면 다음 셀로 얘가 내려오겠죠. 그런데 Alt 키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니까 한 셀에 한 줄 이상 입력할 때는 Alt 엔터를 치는 거예요. 자, Alt 엔터하고 가로 열고 띄어쓰기 이런 부분 잘 확인하면서요. 자, 옆으로 가고 가격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여기 지방 단위도 마찬가지죠. 지방 그다음에 Alt 엔터 자, 큰 칸에서 그 셀에서 한 줄 이상이니까 자, 줄 바꿀 때는 Alt 엔터입니다. 다음에 100g 1인분 가격 띄어쓰기 정보 잘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년, 월, 일에 하이픈을 넣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자, 만약에 문제가 여기에 다른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날짜가 나왔다면 일단 연, 월, 일 입력할 때는 하이픈을 한다. 월일만 나왔다면 01 빼기 0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이픈으로 기본 자료를 날짜 형식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변경할 때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 입력할 때는 하이픈으로 날짜일 때는 그렇게 한다. 보시면 돼요. 자, 2019 하이픈 01 하이픈 02 이렇게요. 자, 엔터.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도 만약에 여기에 이상하게 나타났어요. 괜찮습니다. 자, 왜냐면 클릭을 했을 때 원본 데이터는 이 수식 입력줄에 나타난 데이터로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상하게 나와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여기에 제대로 표시됐나를 수식 입력줄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는 다르게 나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해서 자, 2019 01 10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도 입력을 할 때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 닫보기 엔터, 소곱창 엔터 이런 식으로 또 입력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주문 수량도 있어요. 그냥 92 엔터, 40 엔터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가격 입력할 때 여기 천 단위 있죠? 천 단위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가격에서 자, 그냥 98000 이렇게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입력합니다. 415000 자, 저 이런 식으로 그대로 입력을 했죠. 그쵸? 자, 이렇게 그대로 입력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일단 자료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 얘를 이렇게 놓고 제가 입력한 형태를 이 옆에다가 한번 참고 삼아서 놓겠습니다. 옆에 걸 보시면서 작업을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천천히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를 조금 줄여드려야겠죠. 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 걸 보고 하시든 이쪽 걸 보고 하시든 선생님들께서 제가 입력한 거를 오른쪽에서 참고로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선생님, 네, 한 칸에 두 줄 입력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Alt 엔터입니다. 네?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왼손으로 누르고 엔터 치시면 돼요. 주문 수량 네. 하고 난 다음에 아, 네네네. 뒤에서 감사합니다. Alt 엔터.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단위명 쓰고 그 다음에 그냥 엔터나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줄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할 때는 줄 바꿀 때 Alt 키 누르고 엔터. 되셨을까요, 선생님? 네. 네, 자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제가 자료 입력하시는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다 입력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방에 O 하나 날려주세요.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 왼쪽에 있는 입력해야 되는 표를 네, 카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작성을 하라고요? 네, 작성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네, 지금 네. 드린 것처럼요. 네.
선생님,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책은 스프링 말고 그냥 사면 안 되나요? 꼭 스프링 해야 되나요? 만약 사시려면 스프링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왜냐면 선생님 제가 교재를 스프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제가 교재 몇 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이제 교재 몇 쪽에 있는 아, 예, 예, 예. 예, 예. 숙제 보내주세요. 뭐 이런다든가 그런. 예. 아니, 내용은 똑같은데. 네,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네. 기존에 책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좀 네. 달라도 괜찮습니다. 별도로 사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기요. 저기 연월 일을 했는데 네. 몇 월 며칠 이렇게 갔다가 글자가 나와요.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놔둬요? 선생님께서 네.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2019 네. 그다음에 01 빼기 02 했는데 자 엔터를 치셨을 때 네. 얘가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잠깐만요. 자, 만약에 선생님, 제가 네. 얘가 날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입력하는 건 이 위에 보시면 여기 수식 입력줄 보이시죠, 선생님? 네네. 마우스를 여기 클릭했을 때 이 네. 위에 2019 빼기 01 빼기 02로 내가 입력한 게 그대로 나오면 관계없으세요, 선생님. 네. 일단 입력을 합니다. 예, 네. 그대로 입력을 하고 제가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거 불편하다 그러면 입력될 부분을 블록을 이렇게 정하시고요. 그 네. 표시 형식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메뉴 보이시죠? 표시 형식. 네네. 거기에 위에 네모칸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간단한 날짜라고 나와요. 네네. 얘를 선택하시고 입력하시면 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간단한 날짜를 했더니 네. 그 입력창에는 그니까네 입력에는 2019년 0102인데 네네. 갑자기 샵이 나오면서 이게 네. 칸이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네. 간단한 날짜 그 칸 자체 전체가 샵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맞습니다. 자, 갑자기 샵은 왜 그러죠? 어떤 의미냐면요, 선생님. 제가 네, 얘를 칸을 이렇게 좁혔어요. 이게 네, 좁으면은 알고 있습니다. 네, 얘가 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와 C 사이에 만약에 그 좁은 열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네.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얘가 이제 아, 폭이 늘어나면 폭을 한번 넓혀보세요, 선생님. B와 C 사이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얘가 샵이 없어지죠. 원래대로 자료가 나타나죠. 아니요. 안 나타나나요, 선생님? 자, 네, 여기처럼 이렇게 샵샵샵으로 나타난다는 네, 말씀이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F열이 지금 작기 네.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폭이요. 그래서 F와 G 사이에 이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F와 G 사이의 경계선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이 폭이 늘어나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네, 안 나타나요. 거기 F에서 G까지 갔는데도 안 나타나거든요. 길게 당겨봤는데. 지금 어느 항목이 샵샵샵으로 나타나죠, 선생님? 주문 일자. 주문 일자 여기가 말씀이시죠?
밑에 예. 지금 여기 그럼 나타나는 게 2019년 0102로 입력하신 건 맞으시나요, 선생님? 네네. 위에 여기 클릭했을 때 다 클릭했을 때 위에 이렇게 나타나나요, 선생님? 수식 입력. 아니요. 짝대기는 안 꺼지는데. 네? 그러니까 2019년 0102로 그냥 나타난다. 그쵸? 그렇게 나타나죠, 선생님. 그죠? 네. 여기 하이픈으로 하셨나요? 하이픈? 아니요, 아니요. 빼기 할뻔이 하셔야 안 돼요. 했어요. 왜냐면 선생님 이게 2019, 0102 하면 숫자가 또 크게 나타나면서 이걸 만약에 날짜 형식을 요 빼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일자 하실 때는요. 다시 지우고 네. 한번 입력해 보세요. 네. 예, 숫자가 굉장히 크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다 지우시고 빼기 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이에. 자, 네. 날짜는 반드시 이렇게 빼기를 중간에 넣어주셔야 돼요. 이걸 하이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이픈을 반드시 넣고 기본 자료를 입력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네. 하이펀을 네, 간단한 아까 이제 패션시에서 네네. 하이펀을 드래그 잡아서 같이 다 넣을 수는 없나요? 네, 그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자료는요, 선생님, 입력하는 방법에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네. 제가 지금 이 날짜 형식은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엑셀에서는 계산도 해요. 계산을 하는 데 네네네. 있어서 가장 적당한 부분이 이렇게 하이픈으로 날짜를 표시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때 물론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9 그 다음에 슬러시 01 슬러시 01 이렇게 입력을 해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 네. 얘는 날짜 형식은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입력한 거는 이 상단에 보면 이거든요. 그러면 컴퓨터 네. 표시는 얼마든지 변경해서 내보낼 수 있지만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엑셀의 값은 기본 값은 이 수식 표시줄에 표시된 이 값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예, 제가 입력을 할 때 추천드리는 부분이 시험장에서나 뭐 다른 거를 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날짜를 입력한다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는 게 가장 컴퓨터가 인식을 계산할 때라든가 내가 바꿀 때도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요. 그래서 1월 21일, 1월 2일도 입력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 01 빼기 21일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러면 여기 형식은 다르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분명히 저는 입력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혹시 다 입력을 하셨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네. 네. 다 다른 선생님들 다 입력하셨나요? 아직 입력 안 하셨나요?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한 2분만 기다려볼까요? 생각이 안 나. 응?
다 입력 다 되셨을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얘처럼 하기 위해서,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요, 여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의 글꼴은 굴림 11포인트로 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거 컨트롤 A 했을 때, 굴림에 11포인트를 했잖아요.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상단에 지금 내릴까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제가 이거 굴림에 11포인트 안 했나요, 선생님? 이럴 때는 지금 여기서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하면 되죠. 물론 드래그 하셔도 상관없죠. 여기다 굴림에 굴림하고 엔터. 그래서 처음에 굴림 11포인트를 하자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를요. 여기 굴림에 11포인트가 됐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숫자는 뭐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참고하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 보니까 이게 얘처럼 선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셀에 채우기를 결정하고 얘는 정렬을 오른쪽 정렬, 뭐 가운데 정렬 이런 부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화면을 일단 크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다 데이터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난 선이 들어가 있어요. 위, 아래.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밑에도 이렇게 지난 선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를 보게 되면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결과를 옆에다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요. 밖에 지난 선, 그 다음에 이 항목이 있는 곳에 지난 선, 그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이 항목이 있는 곳에 지난 선이 들어가 있어요. 자, 얘처럼 하려면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자, 먼저 이 위에 항목 부분을 블록을 정할까요? 이렇게. 자, 정하셨다면 우리가 비연속적인 셀을 선택을 하거나 파일을 선택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거나 파일을 클릭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블록을 정합니다. 자, 두 군데 정했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는 계속 누릅니다. 자, 바깥쪽 전체도 지난선이에요. 그렇죠? 제가 선택한 이 부분도 바깥쪽 지난선, 이 부분도 바깥쪽 지난선. 그 다음에 A의 2번지에서 J의 12번지까지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를 띄세요. 자, 그리고 글꼴 그룹에서 테두리를 선택을 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Z로 돌립니다. 자, 컨트롤 Z 다시 돌려서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만약에 전체 글꼴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컨트롤 A 하고 위에서 자, 굴림에 엔터 11포인트. 선생님, 네트워크가 됐다 안 됐다 하나 봐요. 네트워크에 오늘 이상이 있어요, 선생님. 갑자기 그러네요. 잠깐만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안 들리셨어요? 하나도. 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굴림 이런 부분 다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자, 이 부분, 원하는 부분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고 밑에 부분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띄지 마시고 계속해서요. 자, 전체 드래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 그룹에 여기에 바깥쪽 굵은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을 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죠? 자, 예,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문제를 보게 되면 위쪽과 납품업체와 가격업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색깔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얘도 같은 방법으로 블록을 선택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위에 항목 부분을 드래그. 자, B의 2번지에서 J의 2번지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자, 납품업체 가격 할게요. 여기 해서 색상은 굴걸 그룹에 여기 깡통 쏟아지는 모양 있으시죠? 깡통, 페인트통. 자, 이 부분이 셀의 색상을 채우는 거죠. 자, 물론 세서식에 가서 하셔도 되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여기서 편하게 하시면 되죠. 얘는. 자, 여기에서 얘 색깔을 뭘로 하라 그랬냐면 이 주황색으로 하라 그랬나요? 주황색. 주황색 선택해 주시면 돼요. 주황색 있죠? 만약에 이 주황색이다. 그럼 이 주황색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선택됐죠? 클릭. 됐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자, 얘도 다 색상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얘가 셀이 병합이 되어 있어요. 자, 점수 및 위생 점검일, 가장 비싼 주문 식품. 그 다음에 여기 주문 식품 용도가 반찬의 개수. 여기가 셀이 다 병합이 되어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도 드래그하고 여기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셀 병합하면 편하겠죠. 자, 다시 한번. 자, 그러면 검수 및 위생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B의 11번지에서 그 다음에 C의 11번지까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B의 11번지에서 D의 11번지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고 밑에 있는 C의 12번지에서 D의 12번지 다음 G의 11번지에서 그 다음에 I의 여기까지인가요? 선생님 이거 지금? 자,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셀병합은 어디 있어요? 맞춤 그룹에 여기 맞춤 그룹이죠.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더니 여기 한 군데 또 빠졌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도 있었어요, 선생님. 여기 그죠? 얘도 있었네요. 가격 부분. 자, 가격 부분도 그러면 여기 별도로 해볼까요? 자, 블록 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면은 셀 병합이 다 됐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되셨나요? 셀 병합까지. 자, 다음에는 저희가 너무 크니까 좀 줄여놓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문자는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다 블록을 정하고 가운데 정렬이 제일 많으니까 가운데 정렬을 일단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을 하면 되겠죠. 그죠?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자, 다음에 숫자 있는 부분들. 자, 이쪽 숫자는 2의 3번지에서 F의 10번지까지 블록 정하고 또 컨트롤 키 누르고 자, H의 3번지에서 이 답 나올 때까지, 답 나오는 곳까지. 물론 답이 정렬은 이 원본 데이터만 채점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답도 숫자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오른쪽 정렬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냥 저는 숫자 답이 나올 곳. 자, 여기 답이 나올 곳이 있다면 이쪽도 블록 정하고 자, 이쪽이 답 나올 곳도 이렇게 놓고 오른쪽 정렬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선생님들께 말씀드린다면 이 천 단위가 있는 것들은 보통 숫자는 보통 여기 컴마 형식 있죠. 표시 형식에 여기 컴마 형식. 이거 천 단위를 넣으면서 회계서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는 가운데 정렬을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일단 얘네들을 일단 가운데 정렬을 하면 돼요. 자,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면 돼요. 자, 오른쪽 정렬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천 단위가 있어요. 천 단위가. 그럼 천 단위만 제가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거 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 회계서식이라고 해서 표시 형식의 이 콤마를 눌러주시면 얘 회계서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저는 숫자는 개인적으로는 다 회계서식으로 넣어주셔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오른쪽 정렬을 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얘를 선택을 해서도 회계서식이 요만큼 띄어져요. 이거 오른쪽 정렬 돼 있잖아요. 여기. 그쵸?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숫자는 그냥 회계서식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자, 얘를 요거
회계서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오른쪽 정렬 한 번 더 눌러주고요. 얘도 눌러주고 요 콤마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는 오른쪽 정렬되면서 오른쪽 정렬돼 있죠. 회계서식이에요, 일단.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이게 조금 번거롭다. 그러면 이 가격들만 이게 1000단위 있는 것만 이렇게 콤마로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폭이 좀 좁다. 저희 용도 있는 부분이 너무 좁잖아요. 그쵸? 그러면 D열이에요. D열과 E열 사이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마우스의 모양이 양방향 화살표로 바뀌어요. 여기서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자, 기본 작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도 작아요.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 폭을 좀 늘리고 싶어. 행의 폭을요. 행의 폭을 조절하시는 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제가 이걸 전체로 이 데이터 값만 행의 폭을 조절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3, 4, 5, 6이라는 여기 행 번호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해서 맨 마지막이 10행이에요. 10행 끝에 여기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두고 10행 폭을 보면서 얘 늘려주거나 줄여주면 10행이 늘어난 만큼 영역 지정한 곳이 모두 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X가 여기 잠깐만요. 선생님 설명하면 저 잘못했나요? 설명 여기 맞죠? 설명. 선생님, 뒤쪽에도 같이 입력해야 되는 거였어요? 어디요? 조금 전에. 이거요, 선생님? 예, 예.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직 예. 없으시니까 네.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 문제 있는 거 보고 하시는 거죠, 원래가. 그죠? 여기에도 X가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X가. 그쵸? 그럼 X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저 여기서도 이렇게 조금 내려주면 이렇게 넓어지겠죠? 이 폭은 시험에 감점사항 없어요. 더 넓혀도 되고 좁혀도 돼요. 일단 출력 형태처럼만 그냥 보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도 X 해야 되는데 자, 테두리는 여기서 설정하는 건데 여기 X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셀 포인트를 여기다 놓고 마우스 우클릭. 자, 이런 메뉴들이 다 어디 있어요? 셀 서식에 있죠. 셀 서식 들어갑니다. 셀 서식 들어가면 여기에서 테두리라고 보이시죠? 테두리 탭 중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여기 셀 서식 왔어요. 테두리 여기 보면 여기 대각선 2개가 있죠. 여기 그쵸? 자, 우상향 그 다음에 좌상향 대각선이 있어요. 얘를 클릭 요거 해주면 돼요. 여기 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선이 선택이 안 돼 있다면 선 먼저 선택을 하고 이쪽 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자,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확인 해주시면 여기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X. 근데 이게 제가 굵은 걸 선택을 했어요. 지금 가는 선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X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본으로 작성해 주시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1번부터. 자, 오늘은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만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문제를 내드렸는데 그거 저기 카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그거를 보고 얘처럼 한번 작성하는 거를 다음 시간까지 연습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너무 복잡하신가요, 선생님? 혹시? 어떠세요? 자, 마이크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선생님 네. 기본 작업만 아시면 되는데 좀 복잡하셨어요, 혹시? 거기 선생님 그 가격하고 지방할 때 보면은 그 뭐야 쉼표 스타일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회계 표시라는 게 쉼표 스타일을 누르라는 얘기죠, 그게요. 그렇죠, 선생님.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렵진 않으셨죠? 네. 어려우셨어요? 선생님 마이크 한번 해제해 보세요.
안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까지 한 거 있죠? 다밤 전송 프로그램을 잊으셔도 돼요.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기본 자료 입력한 거, 그 다음에 그 워크시트 조절한 거 있었죠?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하고 열 조절한 거, 그 다음에 전체 굴림체로 하고 그 작성하는 그것만 잘 익혀주시면 돼요. 다음 시간까지 한 2번 정도 더 연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생님 다 나가셔도 좋고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아까 설치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방화벽 때문에 얘가 프로그램을 차단을 한다 하시는 선생님만 남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닫겠습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나 이거 자꾸 뭐 프로그램 하는데 윈도우 10이나 11이 자꾸 설치 안 된대요. 그럴 때는 왼쪽에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자,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설정이라고 톱니바퀴 보이시죠? 설정 들어갑니다. 설정. 설정에 들어가시면 밑에 업데이트 및 보완이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업데이트 및 보완. 업데이트 및 보완. 자, 업데이트 및 보완. 그냥 따라 해도 됩니까? 네, 선생님 따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잘못되는 건 아니야. 잘못되는 건 없어요. 11로 준비되었다 이래놨는데요. 저는 데이터. 윈도우 업데이트 11이 준비됐다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죠? 그거 말고요, 선생님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및 보완하면 잠깐만요, 여기 윈도우가 메뉴가 조금 틀리네, 이거랑 잠깐만요. 데이터. 엠밋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업데이트 및 보완으로 들어가셨죠. 잠깐만요. 똑같이. 업데이트 말고 보완하는 게 잠깐만요, 선생님.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업데이트 및 보완. 윈도우 보완, 윈도우 업데이트. 이게 브라우저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브라우저 컨트롤 이게 메뉴가 없어요. 여기 선생님들도 일이 저랑 똑같이 나오나요? 네. 윈도우즈 보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윈도우즈 보안. 윈도우스 보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여기 있네요, 가만- 선생님. 네. 엠밋 브라우저 컨트롤이라고 있네요. 그죠? 네. 엠밋 브라우저 컨트롤. 예. 여기 들어가세요. 작업을 권장한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가 선생님 지금 엠밋 브라우저 컨트롤에서 여기가 평판 기업 있죠. 이게 사용자 동의 앱을 차단이 꺼져 있습니다. 뭐 장치가 이런 거 여기에서 여기 켜기가 돼 있는 게 선생님 혹시 만약에 설치 안 되시는 분들이요 여기를 끄기를 해 놓으시라고요. 그러면 설치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선생님? 아까 선생님들께서 얘를 자꾸 하는데 이게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 여기를 꺼놓으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끄고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그 부분을 설치해 주시면 설치가 되실 거예요. 자, 이해되실까요, 선생님? 안 되신 선생님, 그렇게 설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왜냐면 제가 다음 시간 또 수업이 있어서 줌을 또 실행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종료를 시키고 다음 시간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